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온입니다. 오늘은 쿠팡에 대해서 좀 기업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쿠팡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점이 이제 오해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좀 주의사항을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쿠팡이 각종 노동 이슈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기업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약간 모순적인 점이 있긴 하지만 이런 점을 옹호하면서 제가 투자를 했고, 그리고 또 소개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제가 항상 그 영상 설명란에 걸어 놓는 거긴 한데 이거는 제가 투자 일기 같은 것이지 절대 이 주식을 무조건 사라 이런 전문적인 전문가로서 드리는 권유는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이 쿠팡하면 쿠팡 생태계라는 것부터 먼저 얘기할 수 없지가 않습니다. 우선 쿠팡 생태계를 약간 가상의 하루에 빗대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후 1시에 저희가 생필품 구매를 할 때 로켓 배송을 씁니다.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국민이 쿠팡 없이는 좀 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 네이버 쇼핑이나 이런 뭐 11번가 이런 경쟁사 같은 걸 보면은 보통 뭐 하루 만에 배송되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많이들 하긴 하는데 그런 데는 잘 안 쓰고 이제는 무조건 쿠팡으로 구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근 3년간 쿠팡 말고 다른 곳에서 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집도 이제 와우 멤버십을 구독해서 이제 쿠팡을 매일매일 쓰고 있는 입장으로서 이 전 국민의 소비 패턴이 쿠팡에 잠식 중이다 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게 이제 혼자 사는 집이나 이제 두 명이서 사는 그런 그러니까 사람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가구에서 좀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라고 분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트를 대체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홈플러스랑 이마트가 지금 사정이 매우 안 좋죠. 그래서 경쟁자를 좀 보면은 이 로켓 배송 서비스는 이제 네이버 장보기 요새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은 아무튼 이 네이버 장보기랑 마켓컬리도 많이 쓰죠. 아침마다 새벽 배송으로 이 신선식품이 오는 거를 대표적으로 이제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배민, 비마트 등의 플랫폼들이 있고 이 로켓 배송이라면은 아무래도 상당할 뿐더러 이걸 절대적인 수치가 증명을 하는데 쿠팡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녁에 되면은 이제 쿠팡 플레이로 TV 예능을 보는 겁니다. 이 와우 멤버십을 사면은 쿠팡 플레이도 자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뭐 일석이조랄까요? 되게 저렴하고 가성비 있게 이 생태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쿠팡 플레이, 넷플릭스도 많이 쓰긴 하는데 일단 절대적인 가성비만 보면은 넷플릭스는 일단 5,500원짜리 광고 봐야 되는 모델은 빼고요. 보통 스탠다드를 많이들 결제하시는데 이 월 13,500원짜리 요금제랑 쿠팡에서 그러니까 와우 멤버십만 있으면은 공짜로 쓸 수 있는 요 쿠팡 플레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일단 가격적인 우위는 쿠팡 플레이가 많습니다. 이 쿠팡 플레이 하면은 저는 SNL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데 그것 말고도 스포츠 생중계도 합니다. 그래서 각종 특화 콘텐츠를 도입을 해서 고객을 유입시키는 것이 이 쿠팡 플레이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이제 내일 아침에 먹을 신선식품을 구매를 하는데 이때 로켓프레쉬를 사용을 하게 되죠. 마켓컬리랑 좀 경쟁 관계가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약간 타겟하는 그런 층이 좀 다릅니다. 마켓컬리는 이 프리미엄 커머스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격이 높은 것으로 일단 알려져 있고 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고급 식재료라는 이미지를 추구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로켓프레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범용적인 플랫폼으로서 그냥 일반적인 마트를 대체하는 그런 신선식품 구매 창구로서 이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루 일과를 통해서 쿠팡 생태계를 알아봤는데 이게 사실 내용은 단순합니다만은 이 세 가지 플랫폼이 모두 와우 멤버십이라는 이 단 하나의 서비스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 연결되어서 이제 애플처럼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경쟁 우위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쿠팡은 이런 식으로요, 전 국민을 락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락인이란 것은 요 한 번 걸려들면 이제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질 못하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들이고 있는데 우선 쿠팡이 처음에 인지도가 없을 때 일단 낮은 가격으로 시작해서 고객층을 끌어들이기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사용자가 차니까 가격을 58% 올렸는데도 빠져나가지를 않았죠. 오히려 사용자가 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락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쿠페이 이제 쿠팡에서 결제할 때 그 자체 페이 시스템을 사용하라고 하잖아요. 그 쿠페이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쿠페이로 결제를 하면요. 구매 금액의 5%가 포인트로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 로켓 와우 회원이 좀 전에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켓 와우를 그러니까 와우 멤버십 회원이 쿠페이로 결제했을 때 5%가 포인트로 적립이 되는 것이고 이 점이 반영이 되어서 로켓 와우 회원이 일반 가입자보다 4배 자주 구매한다라는 통계가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쿠페이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강력한 팬덤층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2024년도 4월 달에 와우 멤버십 가격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거의 절반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58% 인상이 된 것인데 이 반응을 좀 보니까요. 당시에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가져온 반응인데 이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그와 비슷한 비율로 오히려 이게 8,000원도 싸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쵸. 누구는 이제 10,000원까지 올려도 쓸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로켓 배송에 포기를 못한다.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락인 효과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한번 쓰고 나서 다시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생활 습관이 쿠팡 중심으로 굳어졌습니다. 이거는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5년도 3월 달에 사후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회원이 오히려 늘어났고요. 그리고 경쟁사에 비해서 이제 쿠팡 생태계에도 형성하고 있을 뿐더러 각종 편리한 요인이 훨씬 많다 보니까 해지할 이유가 없다라는 점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와우 멤버십 요금이 조금 더 오를 가능성도 물론 있죠. 아니, 저는 사실상 확정이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수익성이 강화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다른 기업들 예시를 좀 들어봤는데 이렇게 쿠팡이 소비자의 위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쿠팡이 아무리 가격을 올려도 물론 마지노선이라는 것이야 있겠지만은 웬만하면은 쿠팡이 가격을 올려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을 수준이 아니면은 결국 소비자는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비자가 기업의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은 이제 위대한 기업들이 보통 그러죠. 애플 생태계 한 번 빠져들면 빠져나오지를 못하죠. 주변에 보면은 제가 아이폰 쓰는 분들한테 계속 갤럭시 쓰라고 말씀을 드려도 절대 안 바꾸시더라고요. 그만큼 팬덤도 강력하고 한번 쓰면은 다시 빠져나오기도 힘든 그러한 아이패드, 맥북, 그리고 아이폰, 뭐 각종 디바이스들이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MS 오피스랑 어도비도 마찬가지고요. 구독료에 이제 사람들이 종속이 되는 그런 구조이죠. 그리고 아마존 생태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이 쿠팡이 아마존을 베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이 물류센터 개념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쿠팡이 한국에 맞게 변형을 해서 도입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 것이죠. 자, 쿠팡이요. 대만에서도 잘 풀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전체 와우 멤버십 가격이요. 7,800원인가요? 그쯤인데 대만에서는요. 월 2,500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랬었죠. 네, 그래서 대만에서요. 쇼피랑 모모라는 기존 플랫폼과의 경쟁이 치열하긴 한데요. 쿠팡은 계획된 적자라고 해서요. 일부러 적자를 내서 소비자를 모두 종속시킨 다음에 수익성을 올리는 그런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을 내다 버리려고 하는 기업이랑 돈을 벌라고 하는 기업이랑 싸우면 당연히 돈을 내다 버리려고 하는 기업이 이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쿠팡이 대만에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데이터만 봐도, 그러니까 데이터도 이거를 방증을 하는데 작년 2분기에 대만 매출이 1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2분기엔요, 12조 원에 해당을 하면서요, 이 쿠팡 전체 실적을 대만이 견인을 하였습니다. 이 쿠팡이 현재 타이베이랑,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도인데, 제가 확실하지 않고요. 그리고 타오이안 지역 중심으로 물류 거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년도 상반기 중에 세 번째 센터를 오픈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 오픈을 했겠죠? 이게 관련 뉴스가 없어가지고 일단 여기서 더 자세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일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제 한국처럼 대만 내 전 지역에서 배송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쿠팡의 좀 더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해 보면요. 일단
로켓 배송 모델은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적용이 힘듭니다. 인구 밀도가 높아야 해요. 이 로켓 배송 모델은요, 서울 같은 곳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동을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넓은 국토를 가진 인구 밀도가 낮은 국가의 경우에는 적용이 좀 힘들고, 대만이 아무래도 한국이랑 가장 비슷한 국가로서 성공을 하고 있죠. 일본에서 그 쿠팡이 일본에 진출을 한번 했었는데, 여기서는 기존 플랫폼이랑 잘 싸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에 관한 뉴스는 좀 나와 있지가 않고요. 그런데 이제 현재 이제 좀 틀어서 쿠팡이츠 쪽으로 쿠팡이츠랑 요 로켓프레시 쪽으로 좀 틀어서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하는데 추가 뉴스가 나오면 그때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이랑 대만에 확장을 해 있고 한국에서는 대부분 이제 시장 점유를 하였고 이제 추가적인 사업을 통해서 수익성을 높일 단계이고 대만은 현재 지금 초기 단계에 있으며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요 이 한국 대만이랑 비슷한 느낌의 그런 다른 동남아 대도시 아니면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에 진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대만이랑 비슷한 환경을 찾아서 진출을 해야 하니까요. 일단 아직 너무 먼 미래까지는 알 수 없고 일단 대만 시장에 집중을 하면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